볼 주제는 에뱀 할 건데, 에뱀에 대해서는 사실 뭐 그런 것 같아. 이게 사람들이 자기 사주를 보는 것과 이제 내가 어떤 피해야 될 사람을 보는 것과 뭐 여러 가지 툴로 사용을 하잖아. MBTI도 마찬가지잖아.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다양한 관계를 보는 방법이 사주에도 있어요. MBTI나 다른 툴이나 이런 데서도 뭐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뭐 이런 이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명리에서 나와 다른 무언가의 어떤 관계를 해석하는 룰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사주에서는 용어로는 육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나랑 그 글자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이제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육신을 음양으로 나누면 총 10가지가 되는데, 내가 자주 쓰는 이 육신표가 있죠. 제가 어떤 때는 이거를 오행으로 설명을 하고, 어떤 때는 천간으로 설명을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육신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건 육신이라서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이 5개가 또 이렇게 2개씩 위아래로 나눕니다. 음양으로. 육신을 음양으로 나누면 이렇게 비견, 겁재, 식신, 상관, 정제, 편재, 정관, 편관, 정인, 편인 이렇게 10가지가 있고, 이 10가지를 가지고 여러 조합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방법을 생화극재라는 룰을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세부적으로 조합하기 시작하면 양이 너무 방대해지겠잖아요. 사주에도 8개가 있고, 운에서도 대운에서도 또 오고, 연운에서도 또 오고, 월운에서도 또 오는데, 이미 거기만 해도 글자가 조합이 엄청나게 많은데, 다른 사람들이랑 관계는 또 그만큼의 그 사람 숫자만큼의 관계를 또 봐야 되니까 양이 너무 방대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쉽게 보는 방식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서 제가 주로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퉁 잘라가지고 5개 정도로 정의를 항상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볼 주제는 믿고 걸러야 될 사람인 건데, 이거를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하더라고요. 만나면 기빨려서 죽게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에너지를 이렇게 피를 빨아간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를 감정 쓰레기통처럼 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빗대어서 짜봤어요. 이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나를 미치게 만들잖아요. 걸러야겠지? 근데 또 이렇게 시작을 하면 거의 대부분 자기가 겪었었던 경험을 빗대어서 이 글자 있는 놈 쓰레기, 개쓰레기 죽어라, 우,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런 글자는 쓰레기예요, 죽이고 싶어요, 막 이렇게 인성 나오잖아. 그래서 기준을 좀 짚고 넘어갈 건데, 우리 모두한테는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마냥 착한 사람도 없고 나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누군가한테는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최악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상황에 따라 사람의 그 모습이 입체적으로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글자가 건강한 상태와 불건강한 상태가 있어요. 또 어떤 글자가 조합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변화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 변화하는 모습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외울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서 세부적인 단계까지 들어갈 생각은 없고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방식으로 나와 관계들을 사고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특정한 글자나 특정한 일간이나 특정한 어떤 땡땡을 적대시하기보다는 어떤 글자가 부정적 역할을 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재밌게 일단 알아봐야 머리에 남겠지. 그래서 재밌게 알아볼 거고, 그걸 이제 들어보고 내가 얘네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사주를 안 까보고도 알 수 있는 방법 알려줄 거야. 우리가 항상 사주를 열어볼 수 없잖아. 매번 만세력 들고 다니면서 저놈은 이렇네, 쟤는 개수니까 개수특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사람 너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마라. 사회생활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안 봤는데 특정한 행동들을 보고 저 사람은 이런 구조일 것이다 라는 거 유추하는 방법 알려줄 테니까 세련되게 하자고. 오늘은 내 사주가 어떤 구조다 할 것 없이 그냥 상대방 팔자에서 가장 개수가 많은 거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애매하게 섞여 있으면 월지에 해당하는 글자를 중심으로 보면 됩니다. 다음은 관성. 근데 관성은 뭐 폐해가 너무 많잖아. 이 관성에 의해서 막 피해받은 사람들을 이제 또 라방떼 같은 데 보면은 관성 욕을 또 많이 하시잖아요. 왜냐면 이 관성이라는 요소가
기준점이 돼요. 무언가를 항상 그 기준을 잡고 어떤 범위 안에서 내가 이 선을 넘냐 맞냐라는 이 경계를 알고 있는 글자가 관성입니다. 그러니까 관이라는 애가 건강하다라고 했었을 때는 자기 스스로도 기준이 높기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 자기를 개발하거나 발전하려는 요소로 작용을 하겠죠. 근데 관성이 불건강한 경우는 이 잣대를 다른 상대방한테 강요하기 시작하죠. 상대방한테 넌 이게 잘못됐어.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 넌 이걸 고쳐야 돼. 넌 이게 평균에 미치지 못했어. 이게 너가 문제야.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감정을 주고받거나 어떤 교류를 나누거나 이런 것들이 서로 핑퐁이 계속 되어야 하는데, 관성이 불건강하면은 이러한 소통 과정 같은 것들이 아예 없어요. 그냥 자기가 생각해 놓은 어떤 기준치와 어떤 정답지나 이런 거를 가지고 상대방한테 너가 이것을 맞춰야 한다라는 걸로 그냥 때려박습니다. 그게 상대방한테는 대단히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 거지. 실제 맞진 않았지만 엄청나게 때려 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연락 같은 걸 할 때도 생각해 보면은 관이라는 애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 때는 오히려 누군가한테 연락을 하거나 뭔가를 전달하지는 않아요. 왜 전달하지 않냐면 자기가 지금 약간 뭔가 망조가 들거나 위급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잣대를 내 가까운 사람들을 조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데에 연락을 해서 하소연하거나 할 시간이 없고 내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괴롭히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이라는 애가 연락이 잘 되거나 했었을 때는 성취가 있는 상태, 이런 상태일 때 오히려 좀 연락이 잘 돼요. 관성이 뭔가 풀리지 않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을 때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초토화시켜요. 그러니까 관성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들 수 있어요. 관이라는 요소들은 너무나 주변에 익숙하게 많고 관을 쓰지 않는 사람은 없거든, 세상에는. 왜냐면 세상 사회라는 어떤 기준점 자체가 관이에요. 구성 요소 자체가 사주상에 관이 있던 없던지 간에.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사람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으니까 불건강한 관의 요소들은 너무 많잖아. 우리가 그냥 사회를 생각해 봐도 무능력한 상사, 무능력하고 자기 어떤 고과나 이런 것들을 잘 받기 위해서 내 주변 애들을 닥달하고 쥐어짜내는 상사의 모습. 하지만 정작 본인이 그런 성과를 내지는 않는 사람들 있잖아. 그렇게 뭔가 착취하고 쥐어짜고 자꾸 어떤 평가 기준으로 무언가를 숨막히게 만드는 이런 요소들. 그래서 이거는 뭐 인성도 비슷해서 내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 5명이 다 같이 모여있는 밥상에 앉아있는데 관성이나 인성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의 어떤 심기가 불편했을 때 나머지 비식재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 사주가 비식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역할상 비식재 역할을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나. 그래서 그런 포지션일 때 관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런 살벌한 분위기 조성이 좀 돼. 그리고 관이 불건강하면은 가장 티나게 보이는 부분이 감정 고저 같은 게 눈에 띄게 보여. 그러니까 감정 고저가 아니라 그냥 약간 사람이 풀린 상태랑 이 타이트하게 조이는 상태가 이 갭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왜 부모들도 불안하지 않은 부모들이 자식을 잘 케어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관이 건강하지 못하면 이 고저가 굉장히 심해서 주변이 이 입맛에 맞춰야 할지 저 입맛에 맞춰야 할지 전전긍긍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딱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계속 에너지 소모가 되게 만드는 거지. 식상은 몸을 피곤하게, 인성은 정신을 피곤하게 라고 치면은 관은 긴장감을 유발하게 만들어서 피말리게 만드는 것들 있잖아요. 지금 때리진 않을 건데 때릴 수도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 어떤 느낌이냐면은 숙제를 안 해왔으면 숙제 안 한 사람 나와. 그다음에 손 내. 너 몇 대 맞을 거야 해서 저 3대요 이러면은 3대 딱 때리려고 할 때 선생님이 매를 딱 위로 들고 있는 이 상태로 고정된다고 생각해봐. 맞진 않고 매가 딱 손바닥에 떨어지진 않은 이 상태를 말하는 거야. 이 긴장감인 상태가 피 말리잖아요. 연애를 한다고 생각해봐. 상대방한테 주도권이 넘어갔어. 그다음에 이 사람이 그게 건강하지 않은 관 상태가 돼버린 거야. 그러면 딱 상대방한테 뭔가를 할 때 정확히 헤어지는지 말는지 정해지지 이 않을 순간에 뭔가 내가 죄인이 된 것 같은 이 긴장감 모먼트 만들고 멈춤. 그다음에 바빠서 연락이 되지 않음. 피 말리지 않겠어?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관성의 상태입니다. 관성이라는 것은
늘 사회에서 기준점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성은 항상 건강해야 돼. 관성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 모든 요소들의 기준점들이 다 흐트러지기 때문에 엉망이 될 수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모든 글자들이 까탈스러운데 다 각자 다른 까탈스러움이 있거든. 인성의 까탈스러움은 자기 취향이 명확한 거야. 식상이 까탈스러운 것은 그냥 그 당시에 하고 싶은 게 그냥 있을 뿐인 거야. 막 오랫동안 소원이니까 끝내 해야 되는 무언가는 아닌 거예요. 근데 관성이라는 것은 항상 자기가 기준점을 가져야 되니까 어떤 때는 어떤 게 맞고 어떤 때는 어떤 게 맞지 않고가 계속 그 기준마다 바뀔 거잖아. 자기가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일관된 선택을 뭔가 예측할 수 없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변덕스러운 사람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불건강한 관을 보면은 얘가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를 모르겠으니까, 만약에 그게 상사라고 생각해 봐요. 상사가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바꿀지 안 바꿀지를 몰라. 당장 뭐 내일 뭐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의 긴장감을 만드는 거잖아. 뭔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이게 미치게 만드는 거지. 그런 피말리는 상태가 있다.